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밤 8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 국가혁명당 당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광역시당 우리 여러 당원님들과 함께 당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사무차장님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은 송씨더라고요. 영머신가 그랬대. 이름을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성은 송씨예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교육을 좀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부산 시당의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당원님들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또 협조하는 마음에서 또 동참하는 마음에서 다녀왔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 당원님들께서 이제 한마디씩 올라가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들었을 때에 참 진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자칭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모 당원님들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던데 이제 원래 79세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이제 가족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번 총선에 말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내기를 했다 그러는데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 명이라도 당선이 되면 이제 1,000,000원 받는 입장이고, 한 사람도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0,000원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아버지가 전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반대가 또 극심하신 분들도 있고 모르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주 일심으로 믿고 있죠. 그래 이제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참 진짜 재미가 있는데 막상막하 해라야 재미가 있지. 아까도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방적인 게임 같으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말이에요.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한 것을 기각시켜버리고 말이야. 이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렸다, 이제 이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또 막판 또 이제 이렇게 또 트럼프 측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제 2탄, 3탄, 4탄, 5탄까지 있으니까 1탄에서는 이렇게 불발이 됐다 하지만은 2탄, 3탄, 4탄, 5탄이 남아 있으니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미국 전국은 혼미한 상태로 가게 되고, 이 큰 골격은 2030년에 세계 통일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연방국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외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묻잖아요. 물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다, 코리안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이면 뭐 중국이다, 차이나다 할 거고 말이야. 일본은 자팬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네. 그러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캘리포니아다 이런 거, 나는 네바다다, 나는 뭐 조지아다, 뭐 또 나는 뭐 펜실베니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51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다시 분열 50개로 따개지는 그 가장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한 방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에 50개로, 미국이 50개로 나눠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한 몇 년 걸리겠죠.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30년 전후로 해서는 아마 50개로 나눠질 것 같고, 중국은 언제 이렇게 7개로 짜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중국도 7개로 나눠지게 되죠. 홍콩을 포함해서. 그래야 세계 통일하기가 유리하다고요. 지금 그 국가혁명당에서는 이제 삼성 살리기, 그리고 상속세 폐지,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회비를 단 1,000원이나 최소한 8,000원 뭐 이렇게 내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통장에서 1원이라도 빠져나가면은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써줍니다. 그 권리당원이 되는 것은 총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것이 참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확신을 한 상태에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도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이제 총재를 한번 아련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총재님을 아련하고 거기서 정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혁명당 가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당비도 내고 매월 이렇게 하려면은 그 단계가 상당히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이제 총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총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와 닿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사법고시를 폐쇄했다든지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뭐 좀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총재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인데, 그 국가혁명을 할 때는 그래 사람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뭐 몇십만 당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박정희 그 당시에는 육군 소장이죠. 소장이 혁명을 할 때는 그 소수의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군인들이 3,000명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3,000명을 움직이는 그 영관급 장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제일 이제 그 주동되는 핵심 멤버는 그 박정희 소장이고, 그분은 그게 아마 전생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자기가 1917년 정사생이지만은 그 이전에 자기 그 전생 뭐 대략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전생 박정희 대통령의 전생은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죽었을 때 아주 한을 품고 죽었다고. 내가 이거 한국을 아주 멋지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 한을 좀 품었는데 그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한을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그 30대 전후로 해서 엄청난 그 고통도 당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난 군사 혁명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했고, 여하튼 박정희 소장이 거기에서는 핵심이라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거기에서 보조한 사람이 김종필 조카 사이죠. 그분 있고, 그 다음에 김종필을 중심으로 해서 육사 8기생에 이제 한 몇 사람 있었어요. 다 틀어봐야 뭐 50명도 안 된다고. 그거 50명이 한 거라고 다름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이야 딱 해가지고 혁명을 하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할 때, 일단은 KBS 방송국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KBS 방송국에서 한 번 땅 두드리면은 새벽 5시에 그 뉴스에 딱 두드렸을 때 군인들이 이제 이 나라를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볼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당시 장면 총리 이걸 이제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각들, 거기 이제 뭐 각 장관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을 움직이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속 수감시키는 그런 체포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그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대천재가 한 사람 있고, 그 대천재를 따라가는 극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다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을 열정적으로 밀어주는 김종필, 자기 조카 사이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6사 8기생 그 한 몇십 명, 뭐 얼마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 밑에 있는 뭐 군인들 시간 쫄따구지. 그게 군인은 명령계통이니까 그 밑에 3,000명, 여기서는 한 2,500명, 이거는 완전히 흑살이 죽지나 다름이 없다고. 그 실제 핵심 멤버들을 포함하면 100명도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100명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총리를 비롯해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각 장차관들을 구속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이렇게 접수를 하고, 특히 방송국 뭐 이러면 끝나버린다고. 안 그래? 그리고 또 운이 또 와닿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혁명이 성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그 당시 육군 소장은 박천지 3대 홍두건이라고, 이미 개감유록에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남사고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당원들이 그렇게 물론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핵심적인 사람, 내가 허경영 총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핵심적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처럼 지금 군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총칼로 들어가지고 정부를 엎는다, 이거는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가호호 말이야 이래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한 방 두드려 버리면 그거보다 진짜 그거는 원자탄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12월 8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정식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시게 되고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 등록이 이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파 방송을 타가지고 후보 토론회가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3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3단계를 격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놓을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하루에 1000명씩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밤 9시 되면은 당구장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궁적 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궁하다고 말이야. 점점 더 궁하다고. 지금 현재 동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만땅구가 될 때는 밤의 길이가 최대한 길어질 때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이고 일양시생이 되는 날이 동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것이 이제 코로나 전국이 극한 상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박찬종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국민들이 저항권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는 그분들은 모르고 있죠. 이 태풍의 핵으로서 일어난다고. 이거는 5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길 때에 이미 설계도에 짜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켈빈의 예정설도 있지만은 이 건축가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하나 짓는다면 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수가 있느냐고.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날 때부터 요 인간 종자를 좀 추릴 때는 어떠한 각본을 짤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불과 4월 7일이니까 뭐 달수로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 2, 3 하면 한 100일 정도, 100일 조금 넘는 이런 숫자인데 그때에 이제 한번 코로나 전국이 지금 극한 상태까지 오고 서울시장 후보들 간에 이제 토론이 있을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인기가 폭발이 됐단 말이에요. 폭발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산신, 지신, 용왕신, 천지신명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마음에 응기를 해서 재산 보유세 이런 거는 폐지를 시키고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보유세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식수 하나를 특급수로 하겠다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공약을 국민들이 들을 때 이제는 과거의 허경영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전 서울 시민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폭발적인 인기가 늘어날 거다. 반드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그 인기는 수직 상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직 상승. 그래 되고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이 하루 빨리 대통령을 추대를 하자. 그래 전국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그 이후의 세계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대선이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대선 전국으로 가죠. 그 날짜는 공식적인 날짜는 2022년 3월 9일이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앞당겨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과정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후보를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멋있는 하나의 그 어떤 재미있는 그런 구경거리, 월드컵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재미있는 그런 구경거리를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할 때 핵심 멤버는 내가 볼 때는 한 1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100명이 뭐냐? 한 50명?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딸려오는 사람들이라. 한 3,000명이 이제 군인들이 움직였고 나머지 그 당시 인구가 아마 한 얼마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 3천만 명, 뭐 4천만 명 됐다고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에 끌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확고부동한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데도 그 많은 사람 필요 없었어요. 딱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전 기독교 바이블이 그걸 만들어줬고 말이야. 그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 사람이 쓴 거고 말이야.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예수를 믿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한 몇 사람만 있으면은 세계를 이렇게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과 관광버스 한 대를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